현재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많은 나라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물자 및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의 무기대여법, 즉 렌드리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를 곤란에 빠뜨리고 있는 미국의 렌드리스 법안.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것이 2차 대전 당시에는 소련을 살렸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약 80년 전 소련을 살렸던 무기대여법이 2022년 현재 거꾸로 우크라이나를 살리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악몽을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주고 있는 렌드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41년) 독일이 소련 침공을 결심하고 시행하자 소련의 상황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내전과 혁명을 거치면서 아주 국력을 많이 소진했고 독일과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소련군은 졸지에 우방이 된 미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렌드리스 즉 무기대여법은 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3월에 제정한 법인데요.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이 영국, 소련, 중국 등의 연합군에게 막대한 양의 전쟁 물자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그 산유국인 소련이 무려 270만 톤이나 되는 각종 석유 제품을 미국한테 지원을 받았어요. 소련은 원유는 나오죠. 하지만 정유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특히 항공기용의 고품질 가솔린을 넉넉한 양을 뽑아내기 힘들다 보니까 미국이 그걸 도와준 거예요. 어느 정도냐? 소련군의 2차 대전 중에 소모한 항공연료의 58%가 미국에서 온 거예요. 거기에 군화 1,500만 켤레, 면화 10만 톤, 식량 450만 톤. 이거 없었으면 소련 국민들 정말 엄청나게 굶어 죽었을 거예요. 물자 총 톤수로 1941년에서 45년까지 1,700만 톤을 넘겨줬어요. 심지어 타이어 공장 하나는 통째로 뜯어가지고 소련에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소련 군 및 소련의 나라 자체 물류도 미국이 없었으면 망했어요. 소련은 물자 이동에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높은 나라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그 철도에서 운영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게 기관차하고 화차잖아요. 기관차만 2,000량, 화물열차 1만 량 이상, 거기에 트럭도 42만 대. 특히 트럭이 중요한 게 그때까지 소련군은 트럭이 한참 모자라서 철도로 물자를 싣고 오면은 전장까지는 대부분 마차로 짐을 싣고 갔어요. 그런데 미국제 트럭이 쫙 들어오니까 1944년에서 45년 사이에 독일군을 한참 몰아낼 때 소련군 기동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심지어 소련군에서 가장 중요한 포병 장비 중 하나였던 카츄샤 다련장 로켓. 이것도 로켓 발사 자체는 소련에서 만들었지만 미제 트럭에 얹혀서 운용됐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포탄 및 탄약, 지뢰, 기타 폭발물 등도 렌드리스로 엄청나게 제공이 됐습니다. 당시 소련이 사용한 각종 탄약 및 폭발물 중 거의 53%가 렌드리스예요. 이거 뭐 정말 물자 및 후방 지원만 따져도 좀 어마어마하잖아요. 소련의 입장은 이래요. 2차 대전 이후 냉전이 끝날 때까지 소련은 렌드리스 도움은 됐는데 뭐 큰 도움은 안 됐어. 뭐 도움이 됐다 치면은 뭐 물자, 식량, 자원 이런 거 좀 줬으니까 도움이 됐지. 무기는 안 줬어도 괜찮아. 무기는 우리 꽤 다 잘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2차 대전 중 소련이 생산한 무기, 특히나 전차와 전투기하고 비교하면은 미국이나 영국이 이 렌드리스로 지원한 양이 많지 않다 이런 논리거든요. 실제로 소련은 전쟁 기간 중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를 합쳐서 약 12만 대를 생산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13,300대, 영국은 8,000대 정도를 보냈어요. 여기에 전투기 및 군용기는 미국이 14,000대, 영국이 7,000대를 보냈지만 소련은 16만 대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숫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소련의 주장은 렌드리스로 온 무기들은 성능이 썩 좋지 않다. 특히 전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성능을 폄하했어요. 이때 뭐 미국제로는 셔먼이라든가 스튜어트 이런 전차들이 들어갔고 영국 전차도 발렌타인이라든가 처칠, 마틸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소련의 주장은 니네가 준 탱크들은 다 방어력도 나쁘고 공격력도 나쁘고 기동력도 안 좋고 우리 전투하는데 별로 도움도 안 돼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게다가 이런 무기류는 대부분 1943년 전황이 이미 소련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소련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 제일 어려울 때는 렌드리스 별로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고생해서 이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무수히 못할 왜곡이 있습니다. 당장 전투기는 숫자는 적지만 소련군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독소전쟁 초반에 소련군 주력이었던 I-16이나 야크원 같은 거는 정말 독일 전투기 만나면은 우린 죽었다 라고 그냥 복창을 해야 돼요.
소련제 전투기들은 기계적 신뢰성, 쉽게 해서 고장도 잘 나는 편이고 성능도 후기에 가서야 이제 독일 전투기하고 대적할 수준이 된 데다가 상당수의 전투기가 무전기가 없어요. 무전기가 없으면은 뭘로 의사소통할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줬던 P-39 에어라코브라 혹은 영국이 준 허리케인, 스핏파이어 등의 전투기들은 평균적으로 소련제 전투기들보다 성능도 우수한 데다 결정적으로 무전기가 달려 있어요. 근데 다 이렇게 무전기가 있으니까 소련군이 그전에 안 되던 팀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죠.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냐? 미국의 P-39 전투기는 2차 세계대전 중 소련의 격추왕 탑10 중에서 5명이 이걸 가지고 격추 전과의 대부분을 기록했어요. 무려 1위까지 포함해서. 뭐 이 정도면은 말 다 한 거죠, 진짜. 전차는 어땠습니까? 전차도 비슷해요. 재원표상으로 보면은 영국제 전차나 미국제 전차들이 소련에 간 것 중에 상당수가 방어력이라든가 공격력, 기동력이 당시 소련의 주력이던 T-34보다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미국제나 영국제 전차들이 소련제보다 고장이 적고 더 운용하는데 힘이 덜 들어요. 게다가 또 성능이 후졌다라는 소련의 주장과 달리 소련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영국제나 미국제 전차들의 평균적인 성능이 괜찮대 이 정도면이라고 제법 좋은 평가를 준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셔먼 전차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건 숫제 자국산 주력 전차인 T-34와 동등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정도였어요. 그러고 미국에 좀 줄 거면 많이 주세요라고 원조를 요청했죠. 그 덕분에 거의 3,700대 가까이를 챙겼고 이 대부분의 셔먼이 근위 전차 부대, 즉 나름 정예 부대로 평가되는 부대들에 배치됐어요. 아니 니네 셔먼 성능 나쁘다면서 왜 정예한테 줘? 왜? 그리고 또 이제 소련의 주장 중에 하나가 전쟁이 소련한테 유리하게 전개된 중반 이후에 대부분의 물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련이 가장 고생할 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견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랜드리스 무기의 물량 대부분이 43년 이후에 들어온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요. 그 전에 들어온 소량의 무기들조차 소련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한 예로 1941년 겨울 모스크바 공방전 당시 소련이 외국에서 받은 전차가 다 합쳐봤자 몇백 대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모조리 털어가지고 실전에 넣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또 1942년에 영국과 미국에서 들어온 전차의 숫자가 소련도 적다고 주장했죠. 근데 여기 또 함정이 있어요. 같은 기간에 독일군이 동부전선에 새로 만들어서 투입한 전차의 숫자가 그 적다는 영국과 미국이 원조한 전차의 숫자하고 비슷해요. 특히 42년에 소련군 전차 소모가 어마어마했던 걸 감안하면은 이때 들어온 그렇게 많지 않은 전차들조차 당시의 전황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소련이 랜드리스로 받은 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최전선부터 최후반까지 그 혜택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대외적으로는 없었어도 우리 이겼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소련이지만 내부적으로 즉 스탈린 및 그 당의 핵심 인사들이 보라고 만든 내부적 보고서에서는 야 이거 없었으면 우리 망했어 라고 인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소련은 물론이고 그 후예인 지금의 러시아까지 이거 큰 거 아니었어 라고 폄하 중인데 만약에 이 전쟁이 서로 큰 성과를 못 거두고 한 6개월쯤 지난 상태면은 이거 랜드리스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크라이나도 미국한테 먼저 받은 물자나 무기를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반격을 시작할 테니까. 근데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죠.